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정신이 없네요. 저희가 뭐 스튜디오도 옮겨야 되고, 프로그램 시작할 때 조금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정말 빨리 오셨습니다. 일찍 오셔서 5.18 국립묘지 가기 전에 지금 광주 MBC를 들러주셨는데, 왜 광주로 오시게 된 건지, 특히 혁신위원들 전원과 함께 지금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5.18에 5월 25일 날 시민군 그 대표를 통역을 맡았었고 네. 외신 기자들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를 우리가 먼저 와서 또 통합의 의미에서 우리가 다 포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일정이라고, 뭐 공식 첫 일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 와서 5.18 국립묘지를 잠시 후에 이제 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바뀌겠다. 바뀌겠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당에서 보기에도 아마 가면 갈수록 그 많은 뭐랄까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저는 여당만 바뀌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좀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어른의 그 뭐랄까요 정치 같은 포용 정치 또 화합 그거를 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정말 무조건 김대중 당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바뀌었지만 네. 저는 김대중 어른을 정치인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네.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추모 네. 집회에. 하지만 대통령이라든가 당대표는 다른 곳 교회에 가서 따로 추모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다 왔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올 때 하도 뭐 주목도 맞고 뭐 욕도 듣고 뭐 야유도 듣고 제가 혁신위원장인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잘못하면 뭐랄까 아주 좋지 않은 그 행사가 그 여당 쪽에서 혹은 네. 대통령 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네. 굉장히 심했어요. 어,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해야 되고 저는 혁신위원장입니다. 어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저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길래 저런가 그런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이태원 참사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12구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여당 쪽과 야당 쪽 또 대통령의 시각이 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추모의 당사자들은 추모 집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욕을 소위 말해서 먹더라도 현장에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대통령의 입장 아닌가. 근데요, 추모 행사는 추모 행사답게 해야 돼요. 음, 거기는 그냥 완전히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들이 추모 행사에 맞지 않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추모 행사는 어디까지나 추모 행사. 저도 거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달라들었는데 기자들이 여기는 추모 행사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는 추모 행사는 추모 행사. 근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에 왔어요. 네. 광주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 저는 아니 그 얘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 또 이것도 또 이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어제는 대해서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 어제는 어제대로 중요했는데 네. 오늘은 광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지난 40여 년 전 역사를 좀 돌이켜봅시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 바라봤을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하면서 그곳에서 추모하는 게 맞다고 해서 현장을 갔을 텐데 좀 참석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했는데 난 싫어. 혁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건 혁신해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해버리면은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했습니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거기 분위기를 봐서는 왜 못 갔는지가 이해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됐다.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뀌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내부 소통과 내부
화합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제가 처음 주장한 거는 변화, 바뀌어야 된다. 이건희 회장님 말까지 인용했잖아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존중을 하자. 네. 그거를 주장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는 더 나가서 뭐 통합이라는 걸 주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뭐 공자님 말씀 있잖아요. 자기 집 앞부터 잘 쓸어라. 그래야 남을 돕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그 당에서 이제 마음 상해한 우리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손을 내밀고 천안함한테도 전화해서 좀 들어와라. 근데 그 친구는 좀 섭섭해. 들어오란디 뭐 너 순천에 와 있고 그러니 사모님이 순천 사람인데 근데 뭐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잘 몰랐구나.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구나.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 이건희 전 회장의 돌아가신 분이죠. 그 얘기를 이제 드셨는데 혹자는 그럽니다.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유, 그건 집안일이죠. 대통령 보고 이걸 왜 권하지 않냐. 잘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 대통령 보고 이거 뭐 이것저것 왜 권하지 않냐. 뭐 회담을 권하지 않냐. 뭐 당대표 보고 이걸 왜 권하지 않냐. 여보세요. 저는 혁신위원장이에요. 저는 전라도 아래목에서 컸어요. 나는 전라도의 아들이에요. 얼굴 색깔 다르지만 온돌방 아래목에서 컸어요. 그 윗분에 대해서 나라님에 대해서 또 당대표는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처신을 해야지.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은 좋은 그 혁신위원들을 잘 뽑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어떻게 변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는지 뭐 어떤 그 대통령님이나 당대표나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올시다. 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여야 대표들도 이제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셋이 만나서 뭐 좀 대통령한테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야당에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야당 문은 열어놓은 것 같던데요. 예, 그 뭐 잘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야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김대중 제자가 안 보입니다. 민주당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 의무가 아니지만 저는 마틴 루서가 네. 500년 전에 기독교를 개혁을 했는데 기독교가 많이 부패했는데 그 기독교가 개혁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천주교가 많이 개혁이 됐어요. 그 부정부패가 많이 없어졌어요. 천주교 내에서. 그래서 개신교를 만들어서 이관한 것도 있지만 마틴 루서가 그 천주교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역시 여기서 제가 아주 잘하면은 우리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솔직히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완성해서 네. 변화를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으면은 네. 그 다음에 타당도 따라서 같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7번째 경제 국가라는데 내가 보기엔 5번째예요. 여러 가지 이 보이지 않는 경제가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걸 합치면 이제 전 세계 5위야. 근데 5위 수준의 지금 정치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제가 뭐 민주당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안 합니다. 그것도 월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당을 고치면 전라도 말로 권쳐 나가면 네. 그러면 야당도 이 좀 뭐랄까 이 선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냐 거기까지입니다. 네. 전화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 인터뷰 오늘에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연하시거든요. 네, 네. 통화를 좀 하셨다면서요?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고 네. 아주 웃으면서 당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신이 그 워낙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아마 여당에서 저 힘들어한 일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한참 웃었어요. 네.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네. 그거의 저 우리 박 대표하고 저하고 박 원장이라고 부릅시다. 네. 원장님하고 저하고 뭐 생각은 다른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 성숙한 모습이에요. 음. 뭐 그런 대화를 전화를 해서 축하해주고 또 웃기도 하고 유머도 하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음.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 단어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합, 대탕평, 대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지금 떠올리게 됐는데 지금은 사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5명이나 네, 됩니까? 네. 제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 지금 기억이 나서 홍준표 태영호 시장은요. 의원도 계시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이고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또 그거 다시 또 조정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 일단 혁신 의원들이 모여서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했어요. 저는 빠졌습니다. 네. 투표를 안 했고 거기 기권 하나 있었고 반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요 혁신 위원장으로 제가 무슨 독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네. 우리 혁신 의원들이 이렇게 정해서 올리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하고 또 당하고 뭐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당도 설득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의 기본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빨리 내리고 대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아이고 있습니다. 무슨 또 저를 또 정치적인 얘기 또 하시네. 뭐 대표를 이래라 여보세요. 나 네. 대표를 이래라 저래야 될 그런 권한 받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생각보다 네. 만나보니까 화통해. 음. 윤 위원장이 권한을 다 가지시오. 저하고 4시간 동안 네. 처음에 제가 거절했거든요. 네. 난 정치의 초짜다.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언론에서 나온 거, 그 순천 정원 박람회 때 대통령 사모님도 만나는데 들은 것보다 영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경쾌하고 위트도 있고 그거와 같이 대표도 언론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표마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좀 너무 쉽게 누구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전라도 말로 알고 본 게 나쁜 놈이더라. 회복이 안 돼. 어? 사람을 한 번 망가뜨리면 인유한도 지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알고 본 게. 그러면 일평생 우리 조상들은 일, 우리 집안이 여기 전라도의 사랑, 뭐 항일 투쟁부터 시작해서 참전 용사, 또 광주의 민주화 투쟁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거 조금 억울해. 좀 갖고 놀더라도 언론이 오보도 많이 했어요. 언론이. 특히 어느 중앙일보라고 내가 얘기 안 하는 게 엄청 오보를 많이.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는 오보가 아니라 내가 후퇴를 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로 다뤄야 돼. 그런 경우에 좀 갖고 놀다가 우리 언론 그 기자 선생님들 저 전라도 말로 제자리에 갖다 놔라. 갖고 놀다가. 전권을 주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그랬는데 예. 전권을 받지 않으신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 왜요? 내 분야에 정권 다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흔들어 놨어 이미. 당 대표나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아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영남에 대해서 영남 영북의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게 좋겠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은 상당히 파장이 컸어요. 영남의 중진권들이 내년 총선에 서울 험지로 좀 나와라. 서울에 험지라는 말보다 좀 어려운 데 와서 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희생. 네. 저 또 키워드 하나가 희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고 야고 정치를
정치를 위해서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희생을 했어. 이제는 국민이 그만 희생하고 정치인도 좀 희생 좀 해라. 이게 제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네. 광주 얘기 좀 하지 않겠? 정치 얘기만 하네. 궁금한 게 지금 많은데 오늘 지금 유튜브가 지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얼른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민주화의 네, 기반이 되는 자랑스러운 광주, 네,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네. 5.18 나도 그때 의예과 1학년이었는데 네. 뭐 모르고 와서 하루 통역한 것이 뭐 화를 일으켜서 2년 동안 경찰이 따라다니고 네. 엄청 근데 저는 그 무슨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또 총을 맞은 것도 아니고 부상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그분들한테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특히 광주의 그 민주화 투쟁 때문에 희생되신 분들은 좀 자랑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았는데 해야 쓰겠어. 뭐냐?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지방에서 잘 챙겼는데 이제 그 항일 투쟁한 국가 유공자처럼 우리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모셔야 돼. 모셔서 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가겠지만 해야 되겠어요. 그 5.18 유공자 저는 아닙니다. 근데 5.18 유공자들이 이제 공개를 해야죠. 누군지 알고 박수 쳐주고, 응? 그분들이 누군지 그리고 혹시 가령 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발부를 안 한 사람 마땅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사람 이런 사람도 찾아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제대로 광주 지방에 그동안에 훌륭하게 했지만 이제 좀 제대로 대우하자. 네. 이 사람들. 저는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일관성 있게 이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광주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독재 정권이 다시 이 나라에 쓸 수 없게 만든 하나의 계기였고 또 아름다운 일이었고 단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유태인들 말을 빌리면 용서를 하되 그 기억은 잘 후손들한테 가르자. 도청도 제가 도착한 날 벌집 같았는데 그 전부 총알 구멍을 다 파내가지고 다시 페인트하는 건 좋은데 그 도청도 기념으로 놔둬야 돼요. 놔두고 후세들한테 유태민족이 뭐가 위대하냐면 잘 가르쳐 후세들한테. 우리도 후세들한테 광주의 의미 우리만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도 이해가 깊어지고 충청도 강원도 모두 다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북쪽 사람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다. 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자, 끝으로 자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을 혁신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의견의 전달로만 끝나버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그 전라도 5기가 있어. 네. 그냥 안 끝나. 그냥 절대 안 끝날 것이다. 절대 안 끝나. 안 끝나고 아마 곤욕스러운 사람이 많겠는데 나라를 생각하냐. 우리 병원에서 32년 근무했는데 병원을 생각하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 딱 두 파예요. 정치한 사람들도 이제 뭐 지금까지 자신을 생각해서 그만두시오. 국가를 생각하시오. 당을 생각하시오. 같이 우리 변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거 즐거운 일입니다. 이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전 세계 무대하고 이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돼. 우리 내분의 이 다툼은 그만해야 돼. 제발 좀 그만했으면 쓰겠어.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또 바로 또 5.18 국립묘지로 바로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인사 한 20초 정도 해주십시오. 끝 인사. 네,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눈물도 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고개를 들고 삽시다. 광주 시민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5.18은 영원히 역사에 남고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